글로컬 본지정 대학이 발표됐습니다.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해 놓칠 수 없는 혜택들에 탈락대학들은 원인을 분석하며 내년 준비에 나섰습니다. 비상장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5명에게 5억 8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투자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수능 시험 부정 행위에 대한 주의가 많이 요구되고 있지만 경남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이 도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 당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예정입니다. 대신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수능 시험 당일과 전후 날씨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준비하던 글로컬 본지정 대학이 발표됐습니다. 전국에서 10곳, 경남에서는 경상국립대가 최종 선정됐고 탈락한 대학들과는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글로컬 대학이 지방대 생존의 한 축이 되는 만큼 지역에선 벌써 내년 선정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대학들의 사활을 건 준비도 시작됐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13일 발표된 2023년 글로컬 대학. 앞으로 5년간 1,0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지자체가 매칭 펀드로 동일한 규모의 지원을 하는가 하면 학교 브랜드 상승이 기대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나날이 커지는 수도권 인재 쏠림, 대학 재정 어려움 등의 현실적인 문제. 전국 지방대학들이 글로컬 대학에 사활을 건 이유입니다. 이를 보여주듯 지난 5월 예비 지정 접수에만 신청 가능한 전국대학 166곳 중 108곳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수도권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고 교육부의 대학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등급을 두고 결국은 지원을 차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근본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올해 탄생한 글로컬 대학은 모두 10곳. 경남에선 7개 대학이 신청해 경상국립대가 웃었습니다. 이번 선정에는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이 명암을 갈랐다는 평가입니다. 또 통합전제로 한 공동형 지원대학이 모두 선정됐고 국립대 7곳이 지정되며 쏠림 우려도 제기된 만큼 내년에는 다양한 대학의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에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예비 지정됐다 최종 탈락한 인재대를 비롯해 경남의 대학들은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내년 재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1사년도에 선정이 되었으면 추진하려고 했던 과제들은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미리 좀 실행을 옮길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올해보다는 좀 더 진전된 상태에서 계획을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10곳의 글로컬 대학을 추가 지정할 계획인 교육부. 먼저 4월 예비 지정 통과를 위한 사활을 건 지역대학의 준비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 최근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원금을 회복하려는 심리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형태의 사기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이 폭등한다고 속여 5억 8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벤트로 비상장 주식을 소량 지급한 뒤 투자하도록 유도했는데요. 잘 보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사무실. 경찰은 수십 대의 컴퓨터에서 범행에 사용됐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곳에서 미등록 업체는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투자 매매를 도와준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총책인 29살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비상장 주식 5주를 지급하면서 접근했습니다. 바람잡이 역할의 B씨는 피해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비싼 가격에 사려고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해당 주식의 가치가 비싼 것처럼 현혹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가짜 투자업체 A씨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한 주당 3만 원 정도에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주식의 거래 금액은 한 주당 1,000원에서 5,000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일당은 피해자들이 해당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2억 원을 이렇게 사기당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일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실제 그 비상장 주식을 실제로 피해자들한테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 비상장 주식을 확인할 방법도 잘 몰랐기 때문에 쉽게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피해자 15명에게 5억 8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A씨 일당이 편취한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경찰은 일당 중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일당에 대해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투자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수능 전 꼭 알아둬야 하는 게 바로 부정행위 유형입니다.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되지만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5년 경남에서는 어떤 부정행위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유형이 가장 많았는지 짚어봅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수능 시험 당일 시작을 알리는 볼령이 울리기 전 답안을 먼저 작성했던 수험생 A군은 부정행위로 0점 처리됐습니다. 지난 2021년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들고 갔지만 내지 않았던 수험생 B양도 부정행위로 결국 다음 시험을 기약했습니다. 수능 시험 부정행위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받습니다. 이 매년 주의가 요구되고는 있지만 경남에서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남 지역의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살펴보면 매년 약 10건이 넘습니다. 지난 2020년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례를 보면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거나 시험이 끝났는데도 답안을 작성한 건데 이 중에서도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이 가장 많습니다. 제 시간이 아닌 선택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두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는 것 모두 4교시에서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커닝이나 대리시험과 같은 중대한 부정행위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뿐 아니라 1년간 응시 자격도 박탈됩니다. 사전에 학생들한테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통해서 사전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사실 학생들 대부분이 처음 치는 시험이고 해서 대부분이 실수에 의해서 많이 갑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이 점을 강조해서 학생들한테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기기와 같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처음부터 집에 놔두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부터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코로나 확진자도 같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수험생은 개인 마스크를 들고 와도 되고 감독관에게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일 날씨도 수험생들의 주요 관심사일 텐데요. 예전부터 수능 당일은 가장 추운 날로 여겨지곤 했었죠. 과연 올해는 어떨까요? 다행히 올해 수능 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예정입니다. 대신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수능 당일과 전후 날씨 그리고 수험생 주의사항을 김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수능날 한파는 없을 예정입니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국내 주요 도시의 16일 예상 최저 최고 기온은 서울 6도에서 10도, 부산 9도에서 17도, 춘천 2도에서 8도, 강릉 7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대신 수능 당일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구름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겠는데요. 오전에는 인천, 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 철원과 화천 등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시작되고 낮부터 비는 전국적으로 확대됐다가 저녁 6시부터 12시 사이에 대부분 그칠 예정입니다. 비는 5에서 30mm 범위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수능 전후 날씨도 보시면 예비 소집일 날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중부지방과 전라, 제주권은 구름이 많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맑겠습니다. 수능 다음 날인 17일 대부분의 지역은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비가 온 후 기온이 다시 내려가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을 예정이고요. 바람이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당일 수험생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수능 준비물을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수험표와 신분증은 필수고요. 특히 시계는 반드시 전자가 아닌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후 대기해야 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해도 되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스마트폰과 같은 모든 전자기기는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안지에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열심히 준비한 모든 수험생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창원시가 추진하던 북부순환도로 2단계 노선 변경이 취소됐습니다. 홍남표 시장은 지난 13일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노선으로 개설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대책위가 요구한 문서화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소음과 환경 파괴 등이 우려된다며 노선 변경을 반대해왔습니다. 주민대책위는 앞으로 도계 살리기 주민대책위로 이름을 바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4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3층 나눔홀에서 대한적십자사 118주년 기념 연차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이상현 경남경영자 총협회장, 적십자 봉사원 등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적십자 회원 유공자 명예대장에 경남신문사와 창원시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 안분희, 박남숙, 황병길 봉사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오점달 봉사원이 경남도지사 표창을, 김종길, 백순임 봉사원이 적십자 봉사장 금장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하나오션은 13일 해양에너지 가치사슬 확장을 위한 해상풍력 분야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최근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가 최종 확정되며 해상풍력 관련 투자를 기존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오션은 투자 확대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과 부유식 설비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오는 21일부터 각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엽니다.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제한 금지 규정은 물론 선거비용 제한 등 정치자금 사무에 관한 내용 등이 안내됩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되며 본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1일과 20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양산시 동면 석금산 지역에 새로운 중학교가 들어섭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난 13일 열린 자체 투자 심사에서 양산 동면 석금산 지역에 가칭 석금산 중학교 신설안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칭 석금산 중학교는 양산시 동면 금산리 1452-1번지에 들어섭니다. 특수학급 1개를 포함해 모두 19개 학급이며 504명 규모로 오는 2027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석금산 지역은 세 개 초등학교에서 매년 400여 명의 졸업생이 나옵니다. 하지만 7개 학급뿐인 금호초중 통합학교가 유일해 200여 명의 중학생들이 원거리 학교로 통학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2023 양산시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오는 18일 황산공원 반려인 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한 동물 등록과 패티켓, 유기동물 입양 홍보 등을 진행합니다. 또 양산시 수의사회와 함께 반려동물 건강검진, 광견병 접종, 내장칩 동물 등록을 무료 운영하는 한편 훈련 시범과 동물 학대 방지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복지 인식 확산을 위해 열리는 축제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지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